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최근 증여에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마침 이때 국세청에서 증여 관련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두 번째 이야기.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 고객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만 자주 접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를 다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간된 이 책자에 나온 질문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로 보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어떤 자산을 물려받아야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용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저희가 이렇게 증여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증여자, 수증자, 과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증여자, 재산을 주는 사람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고요. 과세라는 표현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라는 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산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산권은 아닌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가장 크게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재산이 이전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 재산이 이전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혹은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 집에 내가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 부모님 건물에 내가 좀 싸게 부동산을 임대해서 들어가서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이 있냐?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입학금을 줄 수도 있고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이런 걸 다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증여로 보냐 안 보냐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왜? 최근에 내가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다, 2,000만 원 받는다 이런 분들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공감을 못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자동차 취직 선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신혼집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든지 이런 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실 때 오케이 알겠어 김세무사. 근데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분들한테 신혼집 마련으로 현금을 증여하시는 경우에 과연 내가 증여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가장 크게 저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란 뭐냐면 10년간 배우자, 자녀분들에 한해서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씩을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재산의 금액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 미성년 자녀 2천입니다. 최근에 혼인하는 자녀와 출산하는 자녀들에게 각각 1억씩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께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자녀한테 증여한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 내가 증여세를 꼭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제외하고
내가 낼 세금을, 증여세를 계산을 했을 때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50만 원이 증여세 과세 최저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자녀한테 소액의 금액을 이체한 경우라도 만약에 증여재산 공제를 넘어서서 이체를 하셨다라고 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는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과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보다 작은 경우에는 내가 낼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솔직히 신고를 안 하셔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왜? 불이익이라는 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안 하고 납부를 안 한 경우에 불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만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향후에 등기되는 자산이나 재산을 취득하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실제 세금 낼 건 아니지만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 이렇게 자금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시는 경우 저희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증여받은 재산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땐 저희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그 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낼 세금이 없더라도 미리 신고를 해 두시는 게 향후 양도소득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만드신 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종목을 사주세요. 사고 팔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우리 세무사가 문제 없다고 했다. 2천만 원 난 증여세 신고했고 이 주식 이렇게 운영되는 수익은 내 자녀의 증여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해당하는 주식을 부모의 도움으로 사고팔고 한 경우에 그 해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녀가 무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키워나간다 라고 보는 국세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공제,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첫째 우리 아이 태어날 때 이 출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해당하는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떨 것 같으세요? 출산증여재산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순서에 따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해당하는 법령이 구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둘째를 출산하실 때는 해당하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혼인증여재산공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이제 제2의 인생,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거든요. 초혼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한 번 1억을 한도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운용을 하실 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혼인을 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7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가 첫째를 출산한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1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디서 봤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 낮은 이자율로 빌리거나 아니면 이자가 없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그게 얼마인 거야? 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돈 거래를 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거 부모님이 그냥 도움 주고 차입을 가장한 증여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저희 금전 계약서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원금 상환해야 되는 기일이라든지 이러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명확한 요건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돈을 실제 차입하는 경우에 내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대략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왜 2억 1천만 원은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이자로 부모님에게 돈을 차입을 하시게 되면 4.6%의 이자율로 부모님에게 혜택을 받다라고 국세청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연 이자율 4.6%를 계산을 해보면 연간 우리가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이 이자에 대한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이자 없이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증여 세금 상식 두 번째,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 사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